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1화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매주 화요일마다 녹음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그냥 화요일로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 조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짬짬이 그냥 비는 시간대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상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이거는 뭐,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하면 했겠지만은, 좀 그래도 남은 한 5주, 6주 정도의 시즌이 남아 있으니까 그 5번, 6번을 이번처럼 화요일에 짬짬이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매도 미리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목요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 초반에 방송을 녹음을 해서 올리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가 헤드투헤드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끝나고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난 주 거를 복귀를 하면서 또 이제 다가오는 주에 대한 전망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해드리는 요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최대한 월요일이 좋고 월요일이 안 된다면 화요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화요일마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약간 지난주 거를 얘기를 해봐야 조금 기억도 안 나고 또 그렇다고 이번 주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월화수 다 이제 중반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약간 순서 메뉴를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즌 막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하위권,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팀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을 잘 안 굴리게 될 수도 있어서 그 주전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들을 집어두고 또 이 팀에 대한 전망 같은 거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동부 컨퍼런스 두 팀인데요. 최상위권 팀과 최하위권 팀, 클리브랜드와 브루클린 선수들을 한번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건 맨 마지막 순서고요. 일단 처음은 저희 팀 리뷰입니다. 저희 팀 리뷰. 네, 지난주에 7승 2패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AI 상대여가지고 네, 시즌을 완전히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냥 흘러가듯 했는데 자유투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 자유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턴오버는 애초에 포기를 했고 나머지 누적은 다 잡았는데 자유투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게 실패를 하는 바람에 결국 7승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컴퓨터랑 맞붙은 거여서 뭘 할 얘기는 없고 이번 주가 아무래도 좀 1위 팀 상대를 하는 거여서 조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난 매치업, 1위 팀과의 매치업을 했을 때 한 금요일, 토요일까지 접전이다가 웨스트브룩이 3경기, 또 하든이 4경기여가지고 그 하든의 한 경기로 인해서 승부가 완전히 뒤집혀졌었거든요. 완전히 결정이 나버렸었거든요. 그냥 비등비등 하다가 하든이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스코어를 기록을 하면서 2승 1무 6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또 서브룩이 3경기 또 하든이 4경기를 치르게 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3일차까지 경기를 다 치른 상황에서는 4승 5패고 전 카테고리에서 크게 뭐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3점슛 정도? 아무래도 상대팀에 하든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3점슛 외에는 그닥 다들 한 번씩 노려볼 만한 카테고리들이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저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팀을 어떻게든 뭐 위닝을 기록을 하든 루징을 기록을 하든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저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왜 망치든 잘 흥하든 최하 어차피 6위로 시작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미니멈이 6이어서 저는 사실 6위로 올라가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팀들을 조금 약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3위로 올라가는 팀은 이제 저희 리그에서는 6위랑 맞붙고 4위로 올라가는 팀은 5위랑 맞붙게 되는데 3위로 올라가는 팀은 또 아무래도 2위랑 격차가 별로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치러야 되니까는 무조건 6위 팀,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6위 팀을 무조건 밟고 2위랑 맞붙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6위 팀이 좀 한결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차피 업셋하는 입장이고 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3위 팀을 이기면 정말 좋겠고 뭐 떨어지더라도 뭐 그냥 네 순위에 따라서 그냥 뭐 난 6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4위 팀이나 5위 팀은 정말 한 끗 차이로 정규 시즌에서 승리가 갈렸고 또 다시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진정한 4위냐. 네, 정규 시즌보다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에 좀 더 다들 비중을 갖고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6위로 올라가는 게 맘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4, 5위 싸움을 포기한 건 아닌데 지금 약간 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조금 제가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이 지금 1위 팀을 만나서 상대를 하는 것도 있고 다음 주 대진이 그렇게 다들 편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크게 순위가 뒤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오히려 이제 3위 팀을 바라보고 조금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위 팀, 5위 팀도 그리고 어느 정도 전력이 그 상승됐기 때문에 약간 상향평준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아무래도 AI 팀들이 이제 그 팀을 완전히 놔버렸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드와 FA 영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리그는 트레이드 시장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FA 싸움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것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1위 팀, 정규 시즌 1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주전들을 모두 쉬게 해준다거나 출전 시간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백투백을 쉬게 해준던가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최하위권 팀들에게는 주전들 정말 확고한 주전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D리그에 좀 유망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이제 레귤러로 올리면서 한번 다음 시즌을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그냥 이것저것 한번 써보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따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PN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 야후 같은 경우에는 7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투 7점, 자유투 4점, 3점슛 7점, 득점 6점, 공격 리바 12점, 리바운드 12점, 어시스트 3점, 스틸 13점, 블락 3점, 턴오버 7점, 더블 더블 8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82점인데 여전히 저희 그 주인권을 형성하고 있는 5팀이 정말 아직도 그 순위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한 3.5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 이번 주부터 약간 좀 순위가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순위 변동이 심하지가 않고 더더욱 이제 점수 따기도 어렵고 점수를 읽기는 조금 쉽긴 한데 어쨌든 읽는 경우도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는 어느 정도 누적 스탯 싸움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아직 이 리그는 트레이드 시장이 열려 있긴 하지만 다음 주면 닫힐 테고 그리고 이제 FA에 남아있는 선수들도 그닥 많지가 않아서 크게 변수가 발동될 부분이 많지가 않은데 역시나 제가 뒤에 또 언급해드릴 그 이제 최상위권 최하위권 팀들의 셧아웃 네 그런 게 정말 특별한 요소로 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리그는 이제 경기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좀 순위 변동이 조금 생길 것 같긴 해요. 막판에 정말 막판에. 그래서 저희 팀 지금은 제가 최근에 이제 피닉스에 앨런 윌리엄스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래는 정말 세 번째 빅맨이었는데 피닉스가 이제 사실상 그냥 셧아웃을 한 거죠. 주전들을 몇 명을 이제 쉬게 해주고 이제 유망주를 키우겠다라는 명목 하에 앨런 윌리엄스나 타일러 율리스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대폭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키스 크리스 있고요. 그 정책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앨런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지금 6경기 중에 5경기를 더블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한 경기 빼고 지금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FA에서 데려와가지고 굉장히 좀 더블 더블에 큰 힘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더블 더블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고타시랑 드러먼드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 둘을 이제 더블 더블 고정으로 박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스탯만 채워달라는 전략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탓이나 드러먼드가 더블 더블을 기록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게 약간 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는데 앨런 윌리엄스라는 완충제가 영입이 되면서 좀 고탓이 뭐 부진하거나 드러먼드가 파울 트러블이나 핵 작전으로 인해서 벤치에서 쉬고 있어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윌리엄스에 이어서 율리스까지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율리스는 잘 모르겠어요.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피닉스를 보니까는 타이슨 챈들러랑 브랜든 나이트를 완전히 셧아웃 시켰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는 연봉 받고 뛰고 있는데 구단에서 뛰지 말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지금 어차피 트레이드 시장은 문이 닫혔으니까 뭐 이적은 못할 테고 그렇다고 FA를 풀어달라고 하기에는 또 그것도 애매한 상황이고 물론 지금이야 참고 있겠지만 아마 시즌 끝나고 바로 옮겨달라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플레이오프 팀에서 오퍼가 들어올 것 같고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피닉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좀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좀 특이 사항으로는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이제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벤치 스코어로 큰 힘을 주고 있죠, 워싱턴에. 근데 저희 팀에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벤치에 넣어두면 정말 막 3점슛 8개 넣고 막 9리바운드 하고 막 난리 나는데 스타트에 올라오면 꼭 이상하게 침묵해요. 네, 오늘 같은 경기에도 제가 스타트에 오랜만에 올려놨는데 이 선수가 3점슛을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3점 슈터가. 이걸 보면서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고 또 워싱턴을 이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합니다. 브루클린 같은 택미팀에서 이제 보얀이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막 1대1로 막 뚫어버리고 막 혼자 메이드 해버리고 그런 선수라기보다는 스크린 받아서 3점슛 아름답게 넣어주는 선수. 조너의 패스를 제대로 받아서 보얀이 이제 3점슛 롱3 넣고 막 그런 그림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워싱턴으로 간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 팀에서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이 외로는 이제 드루 할러데이와 류 윌리엄스가 좀 약간 휴스턴 처음 이적했을 때 굉장히 불을 내뿜었었는데 약간 그 불이 꺼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드루 할러데이 같은 경우에는 잘 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 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커즌스가 이제 커즌스와의 아직 호흡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아마 호흡 맞추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주루 할러데이나 윌리엄스도 폭발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는 아직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분명히 폼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루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스턴이 플레이오프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루 윌리엄스를 활용한 전술들을 여러 개 이제 심어 놓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루 윌리엄스도 이제 주전들 쉬는 사이에 나와서 스코어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레이커스에 있을 때처럼 네 이렇게 저희 팀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탑3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좀 제가, 제목 타이틀을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약간 흥미롭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좀 달리고, 또, 뭐냐, 조회수도 좀 늘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번 주는, 좀 업과 다운 둘 다 이제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유세프 너키치입니다. 너키치 같은 경우에는 덴버에서 찬밥 신세를 완전히 맞다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포틀랜드로 이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너키치를 제가 시즌 초반에 시범 경기 할 때 데려왔었죠. 이 선수가 막 시범 경기에서 더블 더블하고 그러길래 이 선수 데려가면 대박이겠다 싶어서 했는데 정말 잘해줘서 됐다 끝났다 했는데 요키치가 시즌 중반에 터지면서 너키치가 완전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너키치와 요키치가 더블 빅맨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해서 덴버가 이제 로테이션에서 제외를 시켰고 너키치가 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트레이드가 이제 눈앞에 있었는데 포틀랜드가 메이슨 플럼리를 팔아제낄 줄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메이슨 플럼리가 워낙 피딩이 좋은 선수고 다재다능한 선수이면서
미국 국가대표팀까지 소화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포틀랜드가 약간 플럼리에 대한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드래프트 13 드래프트 20 몇 픽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키치라도 데려오자. 어차피 너키치는 지금 로테이션에서 밀려나 있는 거지 이 선수의 기량이 떨어져서 밀려난 게 아니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하다 싶어서 1대1 트레이드였나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위닝 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플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틀랜드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스탯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약간 좀 생존 방식을 되살려서 출전 시간을 계속 따내고 있어요. 오히려 요키치가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조금 못 뛰고 있어서 뭐 이래저래 덴버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너키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포틀랜드에서 자기가 중심을 완전히 잡았죠. 그래서 지금 포틀랜드는 그래도 약간 좀 지금 기세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브룩이 58득점하고도 진 포틀랜드한테 진 경기였고 이번 시즌은 약간 좀 릴라드와 맥컬럼이 분전을 했지만 센터진 빅맨들이 좀 빈약해서 좀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너키치가 들어오면서 좀 이제 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경기를 하다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뭐 리바하는 과정에서 뭐 그 입을 굉장히 세게 다물었나 봅니다. 그래서 치아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돌아와서 오클라호마전 아까 얘기했듯이 17득점 8리바 4어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주목할 점은 이제 자유투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시즌 초반에 너키치가 굉장히 자유투를 못 넣어가지고 제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었는데 그때 아마 5월 못 넘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5월 못 넘기는 빅맨 여기 또 있을 줄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도 너키치를 봤었고 또 잠깐 쇼트텀으로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유투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슬럼프, 일시적인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포틀랜드로 이적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자유투 부분도 확실히 좀 약간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클라호마전에서 8개 던져서 7개 넣을 정도면 굉장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틀랜드에서 좀 약간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너키치를 좀 제압할 만한 선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뭐 지금 에질리 시즌 아웃됐죠. 또 에드 데이비스도 시즌 아웃됐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빅맨 자체가 메이어스 레너드랑 뭐 노아볼레 그 정도 밖에 없어서 뭐 하클리스나 뭐 아미노 같은 경우는 팍포겸을 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네 정말 포스트맨처럼 활약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너키치의 그 약간 좀 지배력이 아무래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엘프레드 페이튼. 사실 이 선수는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어, 약간 근데 조짐은 보이긴 했네요. 3월 3일 경기를 시작으로 3월 3일에 12득점, 10리바 8어시 기록했고 5일은 15득점, 5리바 3어시 그리고 6일부터 두 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전 16득점, 11리바 10어시 그리고 시카고전에서도 22득점, 14리바 14어시 스틸 블락 2개씩 기록을 하면서 이 선수가 또 간만에 터졌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트리플 더블을 여러 번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또 이렇게 기록을 해줬네요. 사실 올랜도가 이제 이번 시즌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큰 손으로 굴림을 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소득이 별로 없었죠. 성과가 그냥 이바카는 당연히 팔아야 하는 수순이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팔아 넘겼고 저는 부셰비치나 페이튼 같은 선수들도 그냥 팔아버릴 줄 알았거든요. 뭐 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미래가 유망한 선수라든지 할 텐데 뭐 부셰비치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으로 갈 줄 알았고 페이튼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패키지로 넘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안고 가더라고요. 아직은 좀 팔아 넘길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워낙 올랜도의 그 의중이 좀 약간 상식 밖을 벗어나는 수준이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페이트는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지나고 나서 좀 약간 그래도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좀 애매해요 항상. 왜냐하면은 자유투가 좋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3점 슛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턴오버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좀 현대 농구에 좀 약간 맞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뭐 1차 스탯 따지는 판타지에서는 스탯만 뽑아주면 장땡이기 때문에 페이턴이 그래도 FA로 남아있진 않고 계속 레귤러로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페이튼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꾸준히 이 스탯을 유지할 거라는 보장은 없죠. 뭐 다시 또 내려오겠지만은, 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플레이오프가 좌절이 됐고, GM이나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약간 좀 탱킹으로 가겠다라는 발언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데, 페이튼이 과연 계속 뛸지 아니면 셧아웃을 할지. 셧아웃은 굳이 안 할 것 같아. 나이가 좀 아직 어려서. 근데 어쨌든 좀 더 실력을 좀 더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항상 애매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직 만년 유망주 같은 느낌. 딱 포텐이 빵 터졌다라는 느낌은 아직 안 들어요. 약간 슈레더를 좀 바라보면서 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슈레더는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까지 백업으로 뛰다가 이번 시즌에 주전 보장 받고 완전히 터지긴 터졌잖아요. 물론 하워드와 최근에 좀 논쟁으로 인해서 벤치로 앉고 막 그러면서 불만 터지고 좀 약간 일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페이튼도 좀 약간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빵 터지는 계기. 그 계기가 이제 이 두 번의 트리플 더블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션 킬패트릭. 이 선수는 근데 워낙 이번 시즌에 좀 오락가락 많이 했어요. 근데 팀 자체가 브루클린이어가지고, 네,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로테이션을 밀려가지고 좀 안 뛰고, 그러다가 좀 또 지금은 또 되살아났어요. 또 지난주 이제 포틀랜드전 4일 경기부터 20득점 2리바 5어시 하고, 6일 멤피스전 23득점 5리바 3어시, 그리고 8일 애틀란타전 27득점 4리바 1어시. 그러면서 3점 슛도 3개 넘게 기록을 했고, 자유투가 거의 완벽 수준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루클린이 좀 더 항상 그런 막 10점 차 이상으로 계속 지다가 최근에는 좀 약간 이긴 경기도 있었고, 네, 멤피스를 13점 차로 잡았죠. 그리고 오늘 애틀란타전에서도 5점 차로 지는 등 굉장히 선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킬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제 D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에도 정말 시즌 초반에 잘 하다가 조금 주춤하다 했었는데, 아마 브루클린이 이제 셧아웃을 해버린다면, 린이나 브룩 로페즈를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해준다면 킬패트릭이 바로 또 주전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래서 FA로 남아있다면 반드시, 네, 챙겨가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네, 바로 지금.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오랜만에 예전 시즌 초반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킬패트릭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네, 이번 주 이제 이번 주차에 좀 대기록이 달성이 됐죠. 노비츠키가 3만 득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좀 약간 좀 인상 깊었던 점이, 노비츠키의 3만 득점하는 그 장면이 자신의 그 시그니처 무브인 학다리 페이더웨이 점프슛으로 이 점을 성공시켰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이제 작전 타임이 딱 불리고 나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막 우르르 모이는데, 웬 이상한 땅딸막한 아저씨, 똥배랑 아저씨가 막 나와가지고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보니까는 마크 큐반 구단주였습니다. 큐반 구단주와 노비츠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죠. 사실 만약에 큐반 구단주가 아니고 뭐 보스턴의 모 구단주였다면 노비츠키를 아마 팔아 제끼지 않았을까, 다른 팀으로 했을 텐데, 큐반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노비츠키가 없으면 이 팀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약간 좀 그런 말투로 정말 노비츠키를 거의 신격화하듯이 그냥 계속 정말 신격화했습니다. 정말 정말 댈러스의 최고 존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노비츠키한테도 뭐 연봉 섭섭치 않게 찔러줬었고, 그거에 감사하면서 노비츠키도 적절히 페이컷 하면서 다른 선수 영입하는데 써라라고 훈훈하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댈러스의 상황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노비츠키가 아킬레스건 다치면서 20경기 넘게 부상을 당했었고 뭐 데론 윌리엄스도 뭐 다쳤었고 뭐 계속 이것저것 다쳐가지고 거의 지금 탱킹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하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따라왔죠. 이제 서부 8위권이 눈앞인데 어 제가 봤을 땐 댈러스가 플레이오프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론 윌리엄스와 앤드류 버거트를 처리를 하면서 새로운 신진 가드들을 영입을 했고 또 빅맨도 영입을 했죠. 노예 같은 경우 또 페렐이나 세스커리가 굉장히 이번 시즌에 발전을 많이 했고 해서 꼭 비단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큼 이래저래 리툴링을 굉장히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했어요. 시즌 도중에 리툴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걸 댈러스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칼라이 감독의 그 용병술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노비츠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말년에 좀 약간 코비처럼 고생만 하다 가는 타입도 있긴 한데 뭐 코비는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성대하게 은퇴를 했었지만은 노비츠키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로 그러니까 던컨과 코비의 중간 같은 느낌? 던컨은 너무 조용하게 은퇴를 해버려가지고 좀 약간 김이 샜었고 노비츠키는 이제 다음 시즌이 마지막이니까 약간 폴 피어스 같은 느낌? 폴 피어스는 근데 클리퍼스에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김이 새는데 노비츠키는 정말 자신의 프랜차이즈 팀에서 다음 시즌에 이제 은퇴 시즌을 앞두고 정말 불을 내뿜지 않을까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지 않을까 라고 해서 3만 득점 돌파 기념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인데 다운 탑3는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스테판 커리입니다. 커리가 약간 좀 이번 시즌 이제 좀 평균 스탯을 살펴보면은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시즌 처음 이제 개막 전부터 듀란트가 영입되면서 이제 커리의 약간 MVP 모드가 덜 발동되겠구나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네, 아쉽죠 많이. 일단 3점슛 성공률이 커리어 3점슛에 비해서 한 4푼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39.7%. 뭐 커리어 3점슛 성공률이 40.7%인 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3월 지금 야투율이 41%를 기록하고 있고 3점슛 성공률은 3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어디가 나빠서 그러냐 하는데 커리라면 솔직히 이건 좀 나쁘죠. 그리고 3월 2일 경기에서는 3점슛이 11개 던져서 2개를 넣었고 또 오늘 경기에서는 3점슛 9개를 던져서 2개를 넣으면서 좀 약간 슛 난조를 보였고 또 심지어 오늘 같은 경기에는 보스턴전에서 홈 경기인데도 10점 차 넘게 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최근에 패를 좀 많이 쌓으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샌안토니오와 지금 1.5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굴려서 그냥 상위 시드 받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규 시즌 우승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73승 노리고 가다가 커리가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약간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꼬이면서 결국에는 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걸 이제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정규 시즌에 절대 하지 말자라는 좀 약간 그런 의견이 형성될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제 듀란트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위 아니면 2위겠죠. 뭐 설마 3위까지 떨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커리가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에 따라서 1, 2위가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1차 스탯만 보면 사실 뭐 나쁠 건 전혀 없죠. 근데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3점슛을 기록하지 못한 경기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실망감에 한번 뽑아봤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타지 깁슨입니다. 타지 깁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적을 했죠. 시카고와 오클라호마 트레이드로 인해서 오클라호마로 이적을 했는데 오클라호마의 빅맨들이 꽤 있습니다.
스티븐 애덤스가 센터를 맡고 있고, 또 칸터, 또 뭐 사보니스가 두점파포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뭐 크게 실속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지깁슨의 스탯 자체가 좀 약간 많이 줄어들었어요. 출전 시간도 이제 빅맨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는 해봐야 뭐 20분대 초반으로 이제 약간 좀 고정 잡히는 느낌이고, 누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지 않는 한은 계속 이거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슛쏠 기회조차 지금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클라호마의 그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가 한 경기에 뭐 30개 넘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고 지금 웨스트브룩이 그렇게 많이 쏜다고 해서 승리로 직결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현재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브룩이 너무 득점 욕심을 부리다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 선수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웨스트브룩은 정작 자신이 생각하기로는 팀원을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득점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 자체가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포인트 가드 역량의 문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쨌든 그건 잘 해결해 나가야겠죠. 아직 이적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타지 깁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아직 조금 오클라호마도 100% 확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 굉장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3점, 6점, 3점, 뭐 리바운드 4개, 2개, 8개.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거 정도면은 그냥 FA로 놔줘도 그게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는 근데 제가 봤을 땐 플레이오프 가면은 이제 좀 약간 존재감이 확실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카고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전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칸터와 아담스를 필두로 한 지난 시즌에 샌안토니오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던 그 로스터에 이제 타지킵슨까지 포함이 돼서 그 투쟁심, 약간 베테랑의 그 투쟁심까지 더해진다면 오클라호마가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비운의 선수죠. 앤드류 보거트. 보거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에 교체 출전을 했는데 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다쳐가지고 아웃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경골 골절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고, 클블은 아마 방출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되더라도 보거트는 어쨌든 연봉은 받긴 하겠죠. 근데 뭐 보거트가 연봉을 바라고 지금 뭐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우승 반지를 바라고 왔겠지. 그래서 약간 굉장히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데, 보거트도 참 부상이 참 왼수죠. 그레고든과 커리어에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정말 다친 것만 따지면은 그레고든, 브랜든 로이야 뭐 견줄 게 없을 정도로 이래저래 참 이것저것 많이 다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보거트가 지난 시즌 파이널에 골든 스테이트에 있기만 했더라도 7차전까지 안 가고 그냥 우승을 했을 것 같은데, 보거트까지 다쳐버리니까는, 네, 골든 스테이트가 결국 헤매고 업셋당해서 결국엔 리버스로, 네, 우승컵을 뺏겼었는데, 보거트도 그거에 좀 한이 맺혔는지 라이벌 팀인 클리블랜드로 이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죠. 뭐 다음 시즌 트레이닝 캠프 전까지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클리블랜드가 과연 이 선수를 다시 데려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은 로스터 자리를 비워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 같은데, 다음 시즌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워낙 이제 인저리 프론 중에 인저리 프론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를 데려갈 만한 팀은 있을지, 데려가더라도 연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는 할런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노비츠키와 보거트, 좀 약간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선수인 것 같아요. 노비츠키는 지금 한 팀에서 굉장히 좀 마일스톤을 많이 달성한 선수고, 보거트도 사실 노비츠키에 비하면 오히려 실링은 더 높았습니다만은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다가 골든스테이트에서 부활을 했지만 이마저도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트레이드 됐다가 지금 뭐 이래저래 클블로 왔지만 또 부상을 당하면서, 네,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다른
메뉴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팀의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이 두 팀이 이제 어차피 브루클린은 떨어졌으니까 이제 주전들을 쉬게 해주는 대신 백업들의 약간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대비를 해서 주전들에게 좀 약간 체력을 회복할 만한 시간을 주면서 백업들 간에 좀 약간 팀워크를 다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인데, 누구 먼저 할까요? 브루클린 먼저 할까요?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라인업으로는 제레미 린, 또 킬패트릭, 그리고 홀리스 제퍼슨, 그리고 부커, 트레버 부커, 그리고 브룩 로페즈가 나올 텐데, 린하고 일단은 브룩 로페즈가 쉬겠죠. 그렇게 되면은 부커가 올라오고 레버트. 근데 레버트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부여받을 것 같고, 이 외로는 뭐 저스틴 해밀턴도 뭐 부르기 쉴 때 백업으로 나와가지고 더블 더블을 기록한 경우가 몇 번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레버트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데뷔한 신인인데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막 한 7득점 4리바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험치만 먹는다면은 네, 오히려 홀리스 제퍼슨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렇게 스탯에 신경 쓰면서까지 경기를 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살림꾼 역할이지 크게 뭐 스탯에 도움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간혹가다 10득점 이상 하고 5리바 이상 하는데 3점슛이 아직 좀 없고, 그래서 조금 아쉽고, 조에리스가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린이 쉬게 된다면. 이 선수가 이제 클리밴드에서 이제 뛰다가 넘어왔었는데, 좀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은 득점력이 없진 않은 선수여서, 네, 그냥 쏠쏠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점슛도 지금, 4일, 최근 경기에서 끊겼지, 한 10경기가량 계속 한 개 이상씩 넣어줬었고, 해가지고, 시즌 평균 득점만 봐도 지금 8.2득점? 평균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21분 정도인데 8점 정도면은 한 30분대로 받으면은 10점을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로는 뭐 맥데니얼스도 굉장히 괜찮은데 정말 브루클린 네츠에서 맨 마지막 로스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도 한 몇 년 전에 휴스턴과 피닉스였나요? 휴스턴하고 필라델피아 있을 때 그래도 쏠쏠하게 득점하고 뭐 3점슛 넣고 스틸하고 했던 선수여가지고 브루클린이 과연 이 선수한테 기회를 많이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를 많이 주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호리스 제퍼슨보다 스탯을 더 잘 뽑아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는 지금 거의 뭐 출전 시간은 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랜디 포이가 있긴 한데 선수도 지금 좀 약간 부상도 이래저래 겹쳤고 해가지고 또 워낙 득점에 특화된 선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덴버에 좀 오래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뭐 넬슨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이제 버저비터 정말 큰 거 하나 막 넣어주고 그런 선수였지, 막 시야가 넓어가지고 이 선수 저 선수 봐주는 선수가 아니고 그냥 공 잡으면 막 슛 던지고 막 레이업 날리고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약간 좀 득점에 특화된 선수여서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외로는 뭐 부커도 제가 봤을 때 쉬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적해온 앤드루 니콜슨이 있긴 한데 이 선수도 글쎄요. 아직은 그냥 로테이션에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근데 나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업 빅맨으로 충분히 쓰일 만한 선수인데 근데 워낙 브루클린은 또 D리그 선수들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팀 성적 자체도 지금 11승 52패여가지고 전혀 잃을 게 없고 다행히 네, 이번 시즌 이제 픽도 보스턴에 넘겨지긴 했습니다만 보얀을 팔면서 픽을 이제 수급하면서 숨통이 트이긴 했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래서 이 팀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한 2, 3년은 정말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브루클린에서는 조에리스 그리고 뭐 킬패트릭은 아까 얘기했고 레버트 이 두 선수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센터 필요하시면 저스틴 해밀턴 가끔 더블 더블 기록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순서를 얘기해 드리자면은 한 팀씩 하기에는 약간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는 팀을 애속한 선수들이 좀 피해 볼 것 같아가지고 두 팀씩 이제 할 건데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두 팀 하고 다음 주에 서부 컨퍼런스 두 팀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는 골든 스테이트와 LA 레이커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샌안토니오와 피닉스 이 두 팀씩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밴드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와 카이리 어빙은 1위가 확정되는 순간 거의 안 나오겠죠.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판타지를 처음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1213 마이애미가 막 정말 미친 듯이 날아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르브론하고 웨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르브론과 웨이드를 앞선에 세우고 하위권에 있던 팀을 이제 중위권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한 마지막 한 2주 남기고 정말 이제 접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마이애미가 1위를 확정 짓더니 르브론하고 웨이드하고 보쉬를 갑자기 막 쉬게 해주고 그러면서 로스터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르브론을 FA로 버릴 수도 없고 버린다고 한들 누구를 데려와봤자 르브론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고 그냥 네, 흐지부지 됐었는데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해서 좀 만약에 물론 마이애미 좀 그때는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워낙 그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1위 확정을 너무 빨리 짓는 바람에 쉬는 경기가 굉장히 더 많아졌었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쉬게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빠르면은 마지막 두 주? 보통 뭐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웬만한 이제 팀들도 적절히 쉬게 해주고 할 거예요. 아마 하위권 팀들까지도 갈 것 같은데 하위권 팀들까지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고 최하위권, 최상위권 정도로 할 예정인데 르브론이나 어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쉬게 해줄 만하죠. 왜냐면 이제 데런 윌리엄스가 이제 갓 영입되면서 이제 주전을 한번 뛰어보면서 다른 선수들과 한번 호흡을 맞춰볼 만한 기회가 생겼고 또 지금 JR 스미스도 이제 점점 복귀가 눈앞이라고 합니다. 항상 농구 선수들은 그 복귀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빠르게 복귀하는 경우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엔비드 같이 어쨌든 JR도 지금 뭐 재활이 순조롭다고 해서 정규 시즌 막판에 돌아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빙 쉬고 또 이제 데론이 또 주전 포가로 나오면서 JR 스미스, 카일 쿠버, 또 슌버트 이렇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슈팅 가드 자리를 먹을 것 같고 르브론 제임스의 자리는 글쎄요. 데릭 윌리엄스 근데 데릭 윌리엄스나 리처드 제퍼슨 이 두 선수로 가겠죠. 물론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데릭 윌리엄스도 이제 클리밴드에서 10일 계약을 맺었다가 자녀 시즌 계약을 맺은 정도면은 충분히 로테이션에 들었다는 얘기고 충분히 클리밴드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방향을 잡은 느낌이 들어서 시즌 막판에 한번 이것저것 해봐라 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데릭 윌리엄스도 나름 1라운드 2픽으로 뽑힌 유망주고 물론 시즌 커리어가 잘 안 풀려가지고 이래저래 떠돌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클리블랜드에서 뭐 플레이오프에서 백업으로 나오겠지만 정규 시즌 막판에 주전으로 나온다 한들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케빈 러브가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케빈 러브는 지금 아웃 상태니까 그냥 별개로 치고 케빈 프라이가 어쨌든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 보거트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왜냐면 이제 주전 센터, 키 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의견을 들어보자면 D리그에 뭐 괜찮은 선수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수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클리브는 별로 그런 생각이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레리 샌더스와 링크가 되어 있고 근데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 시즌 넘게 쉬었다가 돌아오는 거여서 언제 과연 감을 찾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또 마약했던 것도 있고 좀 멘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선수이다 보니까 르브론이 그걸 잘 케어할지 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르브론이라면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샌더스도 이런 팀에 들어왔는데 해를 끼쳐봤자 자신한테 좋을 게 전혀 없다는 거를 알고 있겠죠. 그리고 또 트리스탄 탐슨도 있죠. 뭐 트삼이야 사실 뭐 워낙 건강하고 잘 뛰니까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수 같은 느낌? 네, 변수라기보다는. 네, 뭐 트리스탄 탐슨도 간혹가다 휴식 부여받는 경우가 꽤는 아니지만 적절히 있을 것 같고 칼 코버 같은 경우에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조금 쉬게 해줄 것 같고 이래저래 어쨌든 데론 윌리엄스가 좀 약간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데릭 윌리엄스 또 약간 괜찮을 것 같고 JR 스미스가 지금 부상 상태여가지고 FA로 많이 버려져 있을 텐데 IR에 넣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JR의 그 괴랄 맞은 야툴을 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JR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JR이 아무리 풀려있다고 해도 저는 안 데려갈 것 같은데 어쨌든 JR 뭐 돌아오면 좋겠죠. 분명히 카일 코버와 또 약간 다르게 또 3점을 넣는 터프 3를 넣는 약간 좀 특이한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JR이 돌아온다면 카일 코버와 션퍼트와 스미스 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경기를 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클리브랜드와 브루클린은 사실 조금 틀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야기가 돌고 도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3주에 걸쳐서 6팀을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평소보다 조금 많이 얘기했네요. 이틀 정도 늦어진 거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봤고 그리고 NBA 매니아의 피드백이 오랜만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NBA 매니아의 글을 올릴 때 목차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두 분 정도 남겨주셨었는데 굉장히 그 피드백이 남겨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목차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았고 또 그거를 유튜브에 또 남겨서 그 타임라인에 남겨놓는다면은 그것만 듣고 나가시는 분들 또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친절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 선수들만 보면은 이런 선수가 잘했지 뭐 이런 선수가 못했지 하고 대충 내용이 예상이 되네. 그러면 그냥 굳이 들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넣지 않았었는데 이게 피드백이 들어온 이상 저는 이제 넣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낳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시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피드백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신경 써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BA 매니아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